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이제 방송 나가면은 이제 지상파 그거 뭐지? 그거 뭐지? 속보 원행스님 오달지들이 대중의 공개 속보 막 나갈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참. 근데 보셨습니까 혹시? 제 다시 보기가 바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 다른 스님 그 앞에 3편인가 4편 그거는 저녁 방송하고 다시 보기가 바로 되던데 아직까지 다시 보기가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수업할 때 그거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못 보신 분들 대부분 못 보셨죠? 다 보셨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그 시간 맞춰야만 볼 수 있는 거라 그 다시 보기 그 스포 할 순 없고 스포 좀 해도 되죠? 별거 없거든요. 자, 이거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거 우리 니까야반은 제가 공유 안 했죠. 이거 지금 수업 자료 뒤에 그거 커피반인데 왜 니까야반에 이걸 갖고 오냐 그럴 수 있는데 저 방송에서 제가 제가 회양부거든요. 여기 7번 제가 지금 현재 최고 실력자란 말이에요. 제가 회양부인데 저의 경지, 저의 커피 경지를 보여줬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혹시 방송 보신 분들은 저거 왜 쓸데없이 뭐 농담 따먹기 하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 커피 기술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표를요 보시면 응애부터 회양까지 단계가 높아지는데 이거 이제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불교 교리를 갖다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커피 안 하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수행을 할 때 이게 뭐 정해진 수행의 단계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의 흐름을 타거든요. 응애부터 회양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드렸습니다. 좀 볼까요? 응애. 이거 1, 2, 3, 4 이거 분류 제목 붙이려다가 못 붙였어요. 이거 좀 못하겠더라고요. 1번부터 응애 보면요. 유치부터 봐야 돼요. 유치. 1번 유치. 저는 커피 쓴맛 나고 하면 안 좋아하거든요. 쓴맛. 뭐 쓴맛에 먹지 뭐 그러잖아요. 커피는 원래 쓴 거야. 아닙니다. 잘못 내려서 쓴 거예요. 잘못 타거나 그 쓴맛을 줄이고 필터 잔미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 전에 이제 응애 때는 엉망진창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응애니까 응자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엉망진창. 제가 수능 언어 대박 났다 했잖아요. 제가 언어 사용을 좀 잘합니다. 엉망진창. 그 다음에 초등부 되면 쓴맛하고 필터 잔미가 거의 이제 없어야 중등부로 올라가요. 근데 쓴맛이 먼저 빨리 잡히고요. 필터 잔미가 잘 안 잡히거든요. 이게 쓴맛은 잡기가 쉽고 필터 잔미는 잡기가 조금 어려운데 하면 됩니다. 이제 중등부부터 컵노트, 커피에 뭐 키위 맛 난다, 오렌지 맛 난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공감이 돼요. 중등부부터. 물론 그 전에도 공감은 되지만 깔끔하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중등부부터는 조금 깔끔하게 노트가 공감이 되고 마시기가 편해요.
여러분들 제가 저 드리는 커피 저 편안하죠 마시기? 물 좀 타야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드셔도 되는데요. 혹시 좀 진하다 싶은 분은 물 좀 타면 그냥 연하게 그냥 카페인. 그리고 대학부 회양부 가면 인상적인 커피. 이거는 환경이 좀 더 좋아야 돼요. 저렇게 텀블러에 담아오는 게 아니고 로스팅도 좀 잘 되고 이런 거 먹으면 아주 커피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커피 모르는 분들은 인상적인 커피 만들 수. 물론 고등부 때도 인상적인 커피 당연히 다 됩니다. 그다음 2번 응애 잘한다. 네, 잘한다. 응애는 잘하잖아요. 자기는 다 잘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유치 초등은 상대적 잘함.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게 있을 때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중등부, 고등부는 절대적 잘함입니다. 절대적으로 잘해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중고등부 커피를 가지고 만약에 이거는 뭐 커피 못하는 건데 그건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절대적으로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이게 괄로 쳐서 자리 붙여놓은 게 또 중요합니다. 자리. 대학 회양부는 절대적 잘함해서 괄로에서 이타 해놨죠. 자리 이타. 우리 불교 자리 이타. 보통 소승 아라한을 자리만 챙기고 대승보살 부처를 이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리는 떨어지고 이타가 높은 단계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간에 보면 실선이 아니고 점선입니다. 보입니까 혹시? 실눈 뜨고 보십시오. 점선입니다. 사이. 다른 데는 구분이 다 실선인데 고등부, 대학부 중간에 보면 점선으로 해놨어요. 그렇죠? 이거는 두 개가 그냥 넘어가면 좋고 안 넘어가도 된다는 거. 제가 초기 불교에 나오는 아라한들 비판할 여지가 없다고 그랬지요. 그들이 설령 자기 혼자 깨달음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못났다라고 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누진토 얻는다고 해서 그거를 무슨 하여튼 소승아담 비판 많이 하는데요. 비판할 게 아니다. 그래서 자리 이타 이거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 커피 배우실 때 고등부로 끝내도 돼요. 그리고 또 자기 주변에 나눠 먹으면 그게 또 이타잖아요. 이타의 폭이 좁은 것이고 대학부는 적극적으로 이타를 하겠다라는 마음까지 가는 거. 어쨌든 둘 다 절대적인 잘함이고 비판할 여지는 없다는 거. 각자 원에 따라 할 뿐이에요. 비판할 건 아닙니다. 그 다음 3번은 그냥 말 맞춰놓은 거라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렇지만 응애 때는 운칠, 기술이 없어요. 그냥 운이 단데 3이 비었죠. 그 다음 유치 때는 운칠 기삼, 이건 많이 하는 말이고요. 단어 운칠 기삼이라는 말 자체는. 그 다음 초등부로 가면 기술이 점점 올라가죠. 중등부, 기술 7, 고등부, 운은 1밖에 없고 기술이 9. 근데 대학부, 회양부 가면 다시 운 10, 기 10으로 가버려요. 운이 줄어들다가 보통은 운 0, 기 10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쓰면. 근데 운도 넣어놨습니다.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담기 위해서 한 법도 버릴 것이 없고 한 법도 취할 것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한 법도 버릴 것 없어서 운이라는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4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응애는 맨 땅에 헤딩하는 거고요. 유치는 목 좋은 곳에 카페를 차리면 어떻게 좀 될 수도 있어요. 초등부 실력자는 마케팅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초등부.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좀 잘한다는 카페들, 핸드드립 잘한다는 카페들 초등부입니다. 초등부.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다 증명될 거예요. 초등부고 제가 예전에 한번 꼽은 적 있는가요? 저기 울산에 저기 카페 저기 있거든요. 커피 카운티. 울산의 커피 카운티 연하게. 그거는 좋아요. 그런 몇몇 정말 손꼽는 몇몇 집 말고 다른 집들은 잘하는 집 가도 초등부 수준이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가 그래요. 왜냐하면 바리스타 대회가 있거든요. 그 대회에서 하여튼 그래요. 다 보십시오. 다 증명될 겁니다. 그 중등부 가면 동네 맛집. 중등부는 한 번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먹으면 뭔가 약간 아쉬운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동네에서는 뭐 다 잘하죠. 근데 굳이 돈과 시간을 써서 찾아올 정도까지는 아닌데 고등부 되면 찾아올 정도가 돼요. 맛있거든요, 정말. 근데 그렇죠. 그다음 대학 회양부는 뭐 당연히 다 그 고등부가 10번 중에 6번, 7번 맛있다고 하면 대학부 회양부 가면은 9번, 10번 맛있는 그게 좀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계속 우리 삶하고 계속 비교해 보십시오. 커피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 각자의 분야마다 다 이런 식의 흐름을 타거든요. 어떤 기술이 다 그래요. 5번. 침묵이 중요하죠. 응애 때는 그냥 커피는 거들 뿐. 그 다음 유치 때는 칭찬 듣고 싶어요. 뭐 맛있죠, 맛있죠. 맛없는데 자꾸 맛있다는 말 듣고 싶어 하고. 잘했죠. 그 초등부는 이때는 그래도 좀 맛있는 거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맛있었던 그것만 이야기하고 저번엔 됐는데 이번에 왜 안 됐지? 저번은 됐는데 그러면서 기준을 잘했던 것만 기준을 삼아요. 이번에 수능도 있었는데 왜 수능 쳤을 때 내가 수능 잘 나왔다 못 나왔다 기준을 모의고사 때 잘 나왔던 점수 기준 많이 하죠, 사람들. 그 모의고사 때 거의 한 중상위 나왔던 점수를 기준으로 내 이번 수능 잘 쳤다 못 쳤다. 그것처럼 잘 나왔던 것을 기억해서 기준 삼는 거 초등부 실력이다. 중등부 잘 맞는 도구 원두. 로스팅 잘 된 거는 원두 잘 볶인 거 그거면 좀 먹을 만하게 나와요. 근데 로스팅이 조금 잘못됐다? 그럼 맛이 좀 없지요. 그 고등부는 바디감이 표현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 커피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바디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와인도 그렇고요. 대부분 고급 음료들은 다들 바디감이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근데 현재 바디감이 표현되는 커피를 내주는 카페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바디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디감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깔끔하게 정말 이것이 즐길 만한 바디감이구나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감을 표현할 수 있으면 전국구 맛집이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막 찾아올 수 있어요. 실제로 엄청 맛있으니까. 그 다음 뭐 대학 회양 이거는 또 그냥 보시면 되겠죠. 다 잘합니다. 개자랑 MZ세대. 네. 6번 이게 커피가요 좋은 맛 성분도 있고 안 좋은 맛 성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응애 때는 좋은 맛은 0에서 5까지, 나쁜 맛은 3에서 5. 나쁜 맛이 들어있어요. 근데 유치 초등 이렇게 올라갈수록 점점 나쁜 맛은 줄어들고 좋은 맛은 늘어나지요. 그리고 중등부 되면 나쁜 맛 이제 0, 나쁜 맛이 없는 커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이 나쁜 맛은 단순히 뭐 커피를 많이 뽑아서 쓴맛 난다 그게 아니고 종이 필터 포함입니다. 그 종이 필터 제어를 못해요, 초등부까지는. 근데 중등부부터는 종이의 그 텁텁한 맛, 떫은 맛, 뻑뻑한 맛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봐야 될 게요. 대학부, 회양부 보면 나쁜 맛이 0.7, 0.5, 고등부 1. 이거 잘 못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구분이 크게 의미는 없는데 다만 정교화 수준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 수행이 많이 될수록 어떤 상급자 될수록요. 어떤 극적인 차이가 나기보다는 아주 미세한 것에서 차이가 나요. 그렇겠죠? 그 수행이 조금 더 되고 덜 되고가 미세한 거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때 뭔가 변화가 좀 없는 것, 뭐 참선을 하는데 염불 기도를 하는데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뭔가 자꾸 큰 변화는요, 초반에 많이 나타나요. 근데 뒤로 갈수록 변화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건 아니죠. 그쵸? 대학부, 회양부 보면 좋은 맛은 4, 5, 4, 5 똑같은데 나쁜 맛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할 때 좋은 습관 혹은 내가 바라는 어떤 변화하고자 하는, 개발하고자 하는 좋은 모습, 그것은 덜 개발될지 몰라도 내가 이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단점, 부정적인 면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점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단점이 줄어드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하면 단점이 줄어드는 것은 참회 부분이고요. 장점이 늘어나는 것은 수행 진도 나가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수행과 참회 부분, 부정적인 업을 녹이는 그런 것들이 동시에 가는데, 그 수행하다 보면 좋은 쪽만 자꾸 신경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쪽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7번 보면요. 커피 내리는 기술 엉망진창이니까 원두 뭐 쓰든 다 맛이 비슷해요. 유치는 고급 원두일수록 가성비 떨어져요. 그래서 내릴 줄 모르니까 비싸게 샀는데 맛이 뭐 고만고만해요. 그리고 또 비싼 게 은근히 또 내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유치부 때. 초등부는 고급 원두 쓰면 커피 맛이 조금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아직 가성비가 조금 안 좋죠. 초등부는 그래도 이제 원두는 커피 내리기 전 콩, 커피는 내린 이후, 그 단어를 제가 구분해놨습니다. 보통은 콩도 커피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혼란이 있으니까 단어 딱 구분되게 해놨습니다. 원두 품질과 커피 품질이 차이 나고 고등부는 원두 품질에 커피 품질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비싼 원두를 내가 사고 싶다. 고등부 되면은 비싼 거 마음껏 사도 돼요. 물론 그 중등부부터 사도 되는데요. 근데 중등부까지도 가성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뭐 남대접할 때는 좋지만 중등부까지는 좀 저렴한 거 사면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고등부부터는 이제 그 가격에 따라 맛이 딱딱 나와요. 비싼 커피는 좋은 맛 나오고 좀 저렴한 거는 저렴한 맛 나고 그래요. 대학부 되면은 원두 품질이고 커피 품질이고, 회양부 되면은 원두 품질보다 커피 품질이 낫다. 이거 제가 그저께 저희 커피반 수업할 때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탄 흔적이 있는 건데 정상적인 원두인데 좀 탄 거. 어떻게 이거를 탄맛 적게 내면서 마실 수 있을까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원두가 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로스팅이 잘 되고 상태가 좋은 원두는요, 뭐 고등부부터는 별 차이 없거든요. 고등부 이상. 근데 조금 상태 안 좋은 원두에서 고등부는 좀 별로 맛이 없고, 대학부는 좀 더 맛있고, 회양부는 먹을만하게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또 우리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우리 수행이 뭐 좀 많이 되고 더 되고 이런 게 좋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아니면 뭔가 좀 복잡한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일 때 이게 나와요. 그 사람의 수행력들이. 어떤 일, 저번에 저 송광사 선원에 살 때 제 다각 살았거든요. 석류가 나왔는데 석류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폭쪽해서 대중에 냈는데, 석류 잘못 건드리면 튀잖아요. 그래서 옷에 다 튀니까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그 앞에 두고 못 먹으니까. 근데 그 윤하 스님께서, 현묵 스님 계세요. 현묵 스님. 그 윤하 스님께서 그걸 딱 들고 드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잘 드셨다는 거예요. 안 튀게. 잘 드시고 대중이 이렇게 딱 들어 보이시면서 다 먹었다 딱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와, 저래서 참 어른이구나. 대중의 분위기를 밝게 이끌어가는 그
안 되는 게 아니다. 다만 어려울 뿐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스님이. 그런 거. 예. 그러면서 그렇게만 하면은 또 대중이 무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님께서 뭐를 더 말씀하셨냐면 그때 저기 대만 쪽에서 공부 많이 하신 스님 계셨거든요. 대만에는 석류 뭐 자주 나오는가 봐요. 그렇습니까? 그 대만 아니 남방 따뜻한 쪽에 석류 많습니까? 하여튼 그 뭐라고 하시냐면 그 스님한테 배우라고 자르는 방법. 예, 대중에 낼 때 먹기 편하게 잘라야 대중 스님들이 편하게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한번 시범 한번 보여달라고 하고 그 스님 시범 보여주시더라고. 이게 따서 가운데 칼 꽂아서 딱 트니까 딱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고 저희한테 다각 스님들한테 배워서 다음에 혹시 또 석류가 들어오면 저렇게 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그 참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그걸 헤쳐나가는 것이 높은 수준일수록 더 표가 난다. 그렇게 봐주십시오. 8번. 응애 때는 커피 내리고 하는 것이 그냥 신나요. 마냥 신남. 즐거워요. 유치 때는 남탓 많이 합니다. 아, 원두가 안 좋아서 맛없어. 뭐 물이 안 좋았어. 그래서 뭐 지금 겨울이니까 추워서 그래. 남탓 많이 해요. 초등부는 내 탓. 그래도 이제 좀 내 탓이에요. 아, 내가 원두도 좀 잘 고를 걸. 그런 내가 물 온도 더 높게 할 걸. 내 탓. 중등부는 탓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을 같이 봐줘야 돼요. 탓하지 않으면서 핸드드립의 조합, 인연을 관찰해요. 그냥 그 원두가 쓴맛이 나는데 이 쓴맛의 원인을 찾아요. 원두가 타서 쓴맛이 나는지 아니면 내가 추출을 너무 많이 해서 쓴맛이 나는지 탓하지 않고 원인을 찾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원인을 제대로 안 찾아요. 내 탓하고 남 탓하고 그냥 신나는데 무슨 원인을 찾겠어요. 그죠? 커피 맛은 뒷전이잖아요. 신나니까. 그리고 유치부 잘 나오면 내 탓, 나쁘면 남 탓. 그 옆에서 스님이 말 걸어서 커피가 맛없잖아요. 그러고 맛있으면 자기 탓이고. 그래서 초등부 커피 맛 이제 내 탓인데 커피 맛 원인이 알쏭달쏭하다. 이제 비로소 찾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수행도요. 자기 탓을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남 탓. 뭐 상대방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어. 그런 말 하죠. 그거는 초등부 이전 수준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그런 말 한다. 그럼 내 수행 수준이 초등부 이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등부부터는 탓 안 해요. 저 사람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화가 났고 나는 저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어서 나도 같이 화를 냈다.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중등부 이상 수준이 된다. 각자 여러분 수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고등부부터는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제 아주 세밀한 걸 잡아가야 되거든요. 고등부부터. 그래서 고만고만하고요. 원두 좋을 때는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원두가 좀 안 좋을 때 이제 진짜 공부할 게 있고 맛이 잘 안 나는 원두 가지고 커피 내릴 때 그때 이제 자기 발전이 있는데 근데 하기 싫어요. 좀 힘들고 그냥 맛있는 커피 나오는 거 계속 내리고 싶지 맛없는 거 계속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대학 회양부 가면은 핸드들이 과정 밖에서 커피 밖에 예를 들면은 저 태양 자기장이 터졌다 이런 것까지 이거 또 실제로 일이 있습니다. 제 방에 차 마시고 있는데요. 그때 저하고 그 다른 차 좋아하는 보살님 한 분 오셨고 저 유런에 또 스님 한 분 세 명이 이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차를 두 종류 맛있게 먹고 세 번째 먹는데 차가 좀 이상해요. 확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서 차가 좀 이상한가 바꿨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그 유던 스님하고 같이 둘이 맛있게 먹었던 차를 냈거든요. 근데 차 맛이 또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는 차 문제가 아니잖아요. 맛있는 걸 확인된 걸 먹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셔봤는데 물이 이상해요. 근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에 두 번 차를 정상적으로 맛있게 먹었잖아요. 물이 이상했으면 앞에도 이상했어야죠. 근데 두 번 맛있게 먹고 세 번째 이상해서 네 번째는 확인된 괜찮은 차를 꺼냈는데 차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물 확인해 보니까 물이 이상해요. 이유 찾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 인터넷 검색했어요. 태양풍 검색해 보니까 터졌다더라고요. 터져서 그날 지구에 도달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양풍 지금 왔습니다. 오늘 차 티타임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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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나빠진 거는 100%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여기에는 없잖아요. 그냥 찾아봤어요. 태양풍. 그러니까 실제로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약간 핑계인데 어쨌든 뭐 아니 태양풍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차자리를 끝내고 물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어쨌든 핑계 댈 수 있는 좀 더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핸드드립 과정 밖에서의 조합까지도 챙긴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밖에까지. 그렇죠. 아니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쐈나?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갑자기 파장이 안 좋아져서 물맛 나빠질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 여러분 잘 믿으시네요. 그래요. 신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핸드드립 과정 안에 것만 지금 여기만 살피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살핀다는 거예요. 모두.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8번에 오면요. 접대 기술이 필요해요. 접대 기술. 그 앞에 중등부, 고등부까지는 내가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학부, 회양부는 이미 내가 맛있는 커피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일단은 나보다 맛있게 내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현재. 그렇잖아요. 제일 잘하는데 뭐. 그래서 접대 기술이 필요하다. 이 접대 기술을 보여준 겁니다. 어제 방송에서. 접대 기술. 이거 예? 진실. 예. 내가 1, 2번 그 찻잔을 두고 예. 스님 찻잔이니까 그 아저씨 그 MC 찻잔인가 예. 그거 할 때 스님 찻잔이 2번이 됐잖아요. 예. 그때 약간 끄덕거림이 있었는데 그 진실을 밝혀가지고. 그 1번 커피, 2번 커피. 네네네. 그 누구 것이냐. 일단 이긴 게 무조건 제 거고요. 그 NG를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 저도 놓쳤어요. 거기 따를 때 여기다 컵을 따르고 옆에다가 이쪽이 안 보이는 곳에 그 서버 있잖아요. 서버를 뒀거든요. 근데 첫 번째 따른 게 뭔지를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그래도 당연히 깨끗한 건 제 거죠. 거긴 처음 내렸는데. 뭐 제가 그냥 이긴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 이렇게 돌리면서 돌리면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주문도 외우고 그게 접대 기술 측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주문 뜻은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듣기로 일본어인데 맛있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는 예. 예. 번역을 하면 안 돼요. 번역. 예. 나무라 다나다라 번역하면 안 돼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번역하면 안 돼요. 일본어. 예.
아니 신묘장구 대단한 이런 거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이시쿠 나대도 번역하면 안 돼요. 예, 강한 신심, 어떤 강한 염력으로 이걸 맛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지. 그거를 뜻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 강력한 믿음, 맛있어지기. 예,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접대 기술 측면 중요합니다. 아니 이미 커피는 맛있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대 기술. 그리고 우리 마음 쓰는 게요. 양자역학 이런 거 하면은 마음 쓰는 게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상대를 위하는 마음,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면 그것이 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방송이니까 했지 방송 아니면 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방송을 하시네. 예, 제가 방송 방송 나온 거 만족하세요. 만족도. 별 5개, 다섯 개. 5개, 축하드립니다. 별 5개. 예, 그리고 그쪽에서 편집을 엄청 신경 써준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기대 이상으로 편집을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게끔 편집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접대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나는 잘하는데 뭐 네가 맛을 못 봤어 이런 거 없어요. 이 뒤로 가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만약에 기분이 나빠 있으면 무조건 맛있다고 말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기분을 풀어줘야 되지 뭐 맛을 제대로 봐라 이렇게 할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하면 우리 수행으로 오면 저 사람은 내가 지금 제대로 조언을 하는데 왜 말을 안 듣지? 그거는 중고등부까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대학부 회양부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어디에 집착이 있어서 아직 조금 덜 행복한 어떤 습관에 머물러 있을까? 이런 식으로 탐색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써먹으십시오. 실제 삶에. 10번 커피 그냥 물 들이부어요. 응애는 마음대로 추출하고요. 유치는 추출 이론을 듣긴 듣는데 실천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자기 하던 대로 해요. 말만 들어놓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했죠? 커피반 분들 처음에. 초등부는 이론을 이제 슬슬 적용해 보고요. 중등부는 이론이 납득이 돼서 따라 하려고 하고 고등부는 이론 이해가 되니까 좀 잘 해고 그래요. 대학 회양부는 세세하게 암. 이거는 말로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응애 때는 취향이 확고하고요. 유치는 취향을 몰라요. 왜냐면 예를 들면 자기는 에티오피아만 좋아하고 자기는 케냐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응애 때. 근데 유치 때 케냐 먹어보니까 먹을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취향이 흔들려요. 그 다음 초등부부터는 취향을 알아가고요. 중등부, 고등부부터는 이제 진짜 취향이 나와요. 취향은요, 잘 내린 커피를 기준으로 취향이 생겨야 되지. 그렇잖아요? 잘 내린 커피를 기준으로 이 커피가 낫다, 저 커피가 낫다 해야 되지. 뭐 맛도 없는 거 가지고 이게 낫다, 저게 낫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취향이라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 교학. 뭐 누구는 초기 불교 좋아하고 누구는 대승 불교 좋아하고 뭐 그러는데요. 해당 교학들을 두루 알고 나서 이제 자기가 맞는 교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배척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아니 잘 안 맞는 게 있으면 그냥 그렇구나 해야 되지. 배척하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12번 유치부터 보면요. 마음가짐을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배우겠다고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배울 마음은 없는 상태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확인해야 발전이 있고 응애 때는 하기는 하는데 그냥 늘 똑같고 하긴 초등부는 추출 방법을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건 그 뒤로 그냥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아주 주관적이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점점 확장이 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흐름들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앞에 1번부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응애에서 회항부로 갈 때 점점 객관화되고 점점 폭넓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게 있어요. 그 마지막 13번 보면 디저트, 응애 유치되는 디저트가 맛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카페 커피 마시러 가도 디저트 맛집까지 커피 맛집 잘 안 가죠? 그 초등부, 중등부는 이제 커피 맛있는 커피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맛있는 커피를 좀 찾아다니고, 디저트는 좋지만 커피에 흥미가 많기 때문에 디저트는 약간 뒷전을 밀려요. 그 고등부 가면 커피가 맛있게 나오니까 궁합이 맞는 거 찾는데, 대학부는 궁합이 좋은 걸 또 찾아요. 궁합이 맞는 것과 좋은 것이 약간 달라요. 물론 좋은 것도 맞는 것이긴 한데요. 무난한 거, 궁합이 무난한 거,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것은 궁합이 맞는 것이고, 궁합이 좋은 것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주는 거. 그런 거 있거든요. 커피는 보통 비스킷 종류나 약배전 커피들은 과일 조금 박힌 비스킷 이런 게 잘 어울려요. 강배전은 뭐 밀가루 종류 두루두루 좀 어울리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과일 이런 거하고 잘 안 어울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궁합도 찾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응애부터 회항으로 가는 흐름을 보면 우리도 내 삶에서 내 수행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각자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내 수행, 내 공부, 교학 같으면 남하고 부딪히고 뭐 하면은 교학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두루두루 이해하고 그래야 고등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지. 내가 옳은 것만 주장하고 내 말과 다른 거 다 틀렸다고 하면 초등부 밑에요. 왜냐하면 객관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교학에 객관적인 안목이 그래도 조금 있다 하려고 하면 중등부 이상 돼야 되겠습니다. 공감이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 중요한 팁 말씀을 드린 것은 회항부의 수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육상을 할 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비율을 제대로 못 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보충 저기 해왔어요.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동그라미 그리니까 0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보다는 네모가 좋겠다. 그래서 토론할 때 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은 그 겹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토론의 주제가 되잖아요. 근데 저번에 저 인터넷으로 사람들하고 커피 가지고 논쟁할 때 갑자기 여기 공격 들어왔다 그랬죠? 여기 공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지금 이거는 지금 토론 주제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왜 더 확장하느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받아들여요. 이 토론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확장돼요, 확장. 의미 아시겠죠? 여기 4칸, 1칸, 4칸. 이거 무슨 수학 같죠? 2, 3. 겹치는 것이 1칸 늘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토론의 주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토론에 받아들인 다음에 상대방이 그거 성원량을 자꾸 주장하니까 뭐 근거가 뭐냐, 뭐 유명한 사람도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세계 챔피언이 한 말이다라고 마지막에 말하면서 딱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걸 했었다. 그래서 네모 하니까 이렇게 좁아지는 게 표시가 잘 되네요. 그래서 토론을 할 때 그 공유되는 부분,
서로 이야기되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고 확장할 때는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저번에 육상을 했었어서 제가 육상을 이야기해놨으니까 혹시나 이게 나중에 나가면은 육상 관심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하고 다른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저를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비판을 할 때에 이거 해결하고 비판해야 된다. 왜냐면 뭐 저한테 누가 오지도 않겠 다 유명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오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그 이거는 해결하고 저한테 토론을 해야 되지. 이거 해결 안 하고 토론 안 저한테 뭐 하면은 저는 토론 자체를 안 받아줄 겁니다. 무엇이냐? 주어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육상 있잖아요, 육상. 주어가 뭐냐? 무엇이 육상을 갖고 있느냐를 밝혀야 돼요. 구체적으로. 지금 육상 가지고 비유를 많이 드러났거든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육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여럿 있는데 뭐 이렇게 설명을 막 하세요. 근데 주어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육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밝혀야 저거 토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주어는 주어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주어, 주체, 대상. 육상을 판별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이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말이 다른데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사법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 육상 총별 동의 선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일단 그건 빼먹고 그 영상 다 있으니까요. 그건 빼고 바로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사법계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총상은 무조건 1법계입니다. 1법계. 그 우주가 한 송이 꽃이다 할 때 전체 가장 큰 온 우주 사법계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총상은 무조건 1법계 온 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번의 의미로 육상을 쓸 때 비유를 총상은 집입니다. 총상은 자동차입니다. 총상은 버스입니다 하면 안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총상은 무조건 1법계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래요. 이건 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으로 주장할 것 같으면은 다른 이야기 한 분들이 다 틀린 거예요. 2번은 낱낱사법. 낱낱사법에 그거 적용이 된다. 예를 들면은 이것도 육상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육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은 뭐를 대답을 해야 되냐면 보세요. 총상인 버스 계속 비유를 버스 들었으니까 버스로 합니다. 총상인 버스와 총상인 바퀴 두 개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총상인 버스와 총상인 바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둘 다 총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대등해야 되거든요. 총상인 버스와 총상인 바퀴가 대등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등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설명 안 됩니다. 기존의 육상 가지고는. 그래서 저거를 만약에 설명하려고 하면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와야 돼요. 버스, 예를 들면 뭐 운송수단 이런 식으로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와서 버스와 바퀴를 더 큰 개념의 구성 요소로 만들어야 돼요. 구성 요소로 만든 다음에 둘은 뭐 동상이고 이상이고 이런 식으로 별상으로 별상으로 연기법 속에 있고 이런 식으로 총상이 아닌 별상이나 뭐 동상, 이상 이렇게 다른 단어로 바꿔서 둘을 연결시켜야 되지 총상인 상태로는 연결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낱낱사법에 적용해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버스 그리고 또 이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총상은 버스다 했죠. 그다음 별상에 뭐 창문, 바퀴, 의자 뭐 이렇게 많잖아요. 의자 종류 많잖아요. 그럼 동상을 가지는 것은 창문과 바퀴가 동상이고 창문과 바퀴가 이상이고 그렇잖아요. 버스에서 지금 총상, 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총상은 버스로 이야기하지만 괴상, 동상, 이상, 괴상 할 때는 구성 요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낱낱사법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버스가 육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괴상은 의자. 버스하고 완전히 단절된 의미의 의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괴상은 의자를 가리키지 버스가 가진 괴상이 아니잖아요. 단절됐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제가 뭐 들을 수 있는데요. 저런 거 설명 없이 그냥 저한테 스님이 뭐 모릅니다. 스님이 틀렸습니다. 스님이 기존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기 대상, 주체, 주어 저거를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그걸로 짜맞추면은 어떻게 되겠지요. 그리고 저거를요. 저는 두 개를 같이 써서 그거 했죠. 그거 저는 낱낱사법에 적용한다. 제 의견을 하고 쉽시다. 저는 이 주체를 낱낱사법이다. 낱낱사법. 근데 정의하는 방식이 기존의 육상이 아니고 제가 새롭게 재정의해서 총상을 이걸로 고정을 시켰다. 낱낱사법의 총상은 7개다.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를 분석을 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육상을 가지고 있다로 저는 정의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저희 주어가 정의가 안 돼서 뭐 문제인데요.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까지 그리고 방송 내용까지 전부 말씀을 드렸고요. 15분 쉬고 오늘 그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